확실히 영동군청 이 뒤에 저는 이런 언덕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딱 한 바퀴 돌면은 적절하게 언덕 운동도 되면서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아이고 큰일 났다. 시작 안 했어요. 망했다. 한 바퀴 날렸다. 한 600m, 700m 날린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 다시 시작 안 누르는 거. 시계를 다시 봐서 다행이지, 안 봤으면은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지금 6시 20분이고요. 26분이고요. 모임이 이따가 7시 반부터인데, 그때 이제 조깅하고 인터벌하고 할 거라서, 물론 많이 뛰어놓으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10km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조깅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살짝 야트막한 오르막 있는 이런 코스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뛰면서 저절로 언덕 훈련도 되고, 물론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저는 그냥 평지보다는 차라리 이런 야트막한 언덕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즈넉하니 한적하니 좋네요. 참 이렇게 한적한 데 오면은 이런 데 살고 싶다가도 이런 데 살면은 불편하겠죠. 항상 마음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마입니다. 오늘도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영동군청에 있는 트랙에 뛰러 나왔는데요. 역시 트랙이 뛰기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이 영동에 오니까 이것저것 축제도 하고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지금 이제 마라톤 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내가 체크해야 마라톤 대회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2.19km라고 하는 게 되게 먼 거리인데요. 그래서 사실 완주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고, 완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꾸준히 안 가져가고도 정신력으로, 그리고 평소에 운동하던 양이 어느 정도 따라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이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풀코스를 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완주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 그런 컷오프 시간 이런 것도 조금 여유 있게 주는데요. 일예로 JTBC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컷오프 시간이 5시간 이내에 완주 가능한 자만 자격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컷오프 시간을 5시간 혹은 5시간 반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구간별로 잘리는 시간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조금 완주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과한 기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 부분은 좀 더 길게 주고, 상대적으로 도로 통제를 하는 그런 대회들이 조금 빈도가 너무 저는 잦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하나의 규모가 커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JTBC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더 키워서 한 4만 명, 5만 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 컷오프 시간도 뭐 7시간까지 여유 있게 줘서 그냥 차라리 그 근처에 있는 자잘한 대회들보다는 하나의 그런 큰 규모의 행사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전날 뭔가 이렇게 모여서 쉐이크아웃런도 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 같은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단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성만 가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경주 마라톤이 국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 특별할 것 없는 여행지지만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KTX로 접근하기도 쉽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거랑 마라톤이랑 연계해서 좀 더 크게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잡설이 길었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10가지, 과연 이것들을 내가 잘 지켰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마라톤 완주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간 거리가 못해도 30에서 50 정도 사이를 주간 거리를 채웠느냐입니다. 결국에는 대회 당일날 하루에 뛰어야 되는 거리가 40km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일주일에 걸쳐서도 뛰지 않고 한 번에 뛰려고 하는 거는 몸에게 저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능을 내가 준비한다고 치면은 그 전 과목을 적어도 일주일에 걸쳐서 그 시간만큼은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간 거리를 30에서 최소 30에서 50 정도를 채웠느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거리를 25에서 30 이상을 뛰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완주를 목표로 하신 분들에게 35, 40 이런 걸 많이 뛰어보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의 체력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 풀코스를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주가 목표라면은 조금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25에서 30 정도는 뛰어봤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못해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뛰어본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프 마라톤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아까 30에서 35를 혹은 25에서 30을 뛰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왜 하프 마라톤을 또 물어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하프 마라톤은 말 그대로 내가 대회 페이스보다 더 빠르게 그 거리를 소화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그 거리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하프 코스를 한번 뛰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체크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프 코스를 뛰어봤는가, 대회로 직접 참여해서 혹은 대회에 준하는 강도로 뛰어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급 훈련을 했는가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소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풀코스를 완주를 하려면 무조건 보급은 해야 됩니다. 급수든 에너지 젤이든. 그거를 물론 뭐 안 먹고 완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포칼이나 하다못해 뭐 꿀을 탄 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만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보급 훈련도 하나의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배변 훈련을 했는가. 이게 다소 그냥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배변 훈련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회가 다가오면은 당연히 대회 당일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장실 가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습관을 내가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날 내가 아침에 언제 가는지, 대회 뛰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배변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뛰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 10km를 내가 10km 이상을 대회 페이스로 밀어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근데 다만 그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가 시계를 굳이 보고 속도를 맞추려고 몸을 높이지 않더라도 대회 페이스라는 그 감각에 익숙해서 지속주로 10km 이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계속 뛰면서 지금 페이스가 얼마지? 시계를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를 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7번째, 내가 레이싱용으로 대회 때 신을 신발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을 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내가 평소에 안 신던 신발은 더더욱 저는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오기 전에 풀코스 정도를 완주를 하려면 미리 어느 정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째, 멘탈 관리를 했는가입니다. 결국에는 30km를 넘어가면은 정신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평소에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40km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풀코스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째, 부상에 대한 대처법을 내가 잘 준비했는가입니다. 대회 당일날 컨디션이 100%가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당일날 내가 컨디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와가지고 당일날 갑자기 햄스트링이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까지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조금 아프면은 테이핑을 해둔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파스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회날 뭐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런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내 기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당일날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그 당시의 실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페이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몸의 한계치 이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완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풀코스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 경우 얘기 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첫 풀코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정말 빠른 편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10km 기록이 35분 이내였고, 그래서 첫 풀코스를 사실 조금 염치 없지만 2, 3구를 할 계획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럴싸한 계획은 있고 10km 갔을 때부터 이미 지치기 시작했고 20km 갈 때 제발 여기서 나를 꺼내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페이스가 점점 다운돼서 제가 JTBC 마라톤 풀코스인데 처음에 한 20등 정도로 갔거든요. 20km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20km에서 제 옆으로 한 30분이 지나가셔갖고 제가 50몇 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결국에는 내 실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도 제가 만약에 내 실력을 받아들였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페이스로 좀 더 덜 힘들게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회 당일날 내 몸의 그런 컨디션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완주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 35km까지 뛰면은 한 6km, 7km 그냥 걸어도 완주는 할 수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대충 따져보면. 그러니까 뭐 800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뛰지 않는 이상 처음에 그래도 뛰려고 해서 이제 600, 뭐 630 이렇게 뛰면은 마지막에 한 2, 3km는 걸어도 충분히 완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대회가 정말 많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가을 대회 여름이 길었던 만큼 준비 열심히 하신 만큼 더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 근처 이제 영동 군청 근처에 왔으니까 뛰고 조금 이따가 훈련 한번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가 아니도 사실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는 연휴가 곧 장거리 훈련할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맨바였습니다.